이 해독을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한 달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사실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다 안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실제로 뭐 다른 분들 만나거나 할 때는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무턱대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반감을 생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행복하게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피할 수 없을 때는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온 걸 잘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나는 복잡한 거 싫다, 일단 하나만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해독을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화가 채소예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채소들은 전혀 생소한 채소는 아니에요. 어떤 거냐?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컬리플라워 같이 다들 익숙한 채소시죠. 이 채소들은요, 잎 내장이요 십자 모양으로 난다고 해서 십자화가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이 채소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십자가 채소들이 어떻게 해독에 도움이 되는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작용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 세포의 매연을 줄여주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능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건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미 이걸 담당하는 디톡스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디톡스 시스템의 핵심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도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십자가 채소는 이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해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 염증이라는 거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 자체가 세포의 매연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글루타치온 영양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들 보시는데요.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드시면 글루타치온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글루타치온의 양이 많아지는 거랑 글루타치온이 실제로 해독에 쓰이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염증 반응을 낮춰주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역할들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채소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제 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의 좋은 균들, 유익균들이 먹이가 돼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익균들이 이 채소들을 먹고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우리 몸 장의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복합적인 작용을 영양제 하나가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십자가 채소 먹는 것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제가 십자가 채소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나서 이거를 매일 먹어보려고 반찬으로도 해보고 볶을 때 넣어도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매일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바로 스무디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만들어둔 스무디 레시피는 일주일에 한 번 만들게 됐고요. 250에서 300ml 1일 분량을 기준으로 7잔이 나오는 레시피를 짜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디를 만드니까 정말 이 십자가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입문자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연두 버전이에요. 여기에는 십자가 채소로는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들어가요. 이 채소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냐? 양배추는 낱장 분리하셔가지고요, 씻은 후에 5분 정도 쪄주시면 좋고요. 브로콜리 같은 거는 손질해가지고 3분 정도 쪄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 찌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십자가 채소를 생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별로 쓸데없는 물질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걸 물에 넣고 삶아버리시면 좋은 물질들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쪄서 조리하는 게 좋은 물질들을 섭취하는데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보카도 3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큼한 맛을 조금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제 레몬이나 레몬즙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만 드시면 너무 시거나 야채 맛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맛을 추가해 줄 건데 당분이 싫으신 분들은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넣으셔도 좋고요. 나는 감미료가 싫다 혹은 나는 좀 친근한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넣으시면 좋은데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소량 넣어주시면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무슨 맛이냐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상큼한 키위 맛이 나요.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스무디를 언제 마시냐 하는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스무디는 본인의 그 니즈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일단 나는 아침이나 저녁을 간단하게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보카도 버전이 좋은 지방이 있어서 포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버전 스무디 하나와 그다음에 단백질류를 이렇게 같이 챙겨주시면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즘 혈당 스파이크 방지하는 거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채소를 좀 먹고 음식을 먹어주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덜 오른다 이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샐러드를 먹는 대신 스무디를 반잔씩을 점심 저녁에 나누어서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디저트로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에 이제 반잔씩도 나누어서 디저트로 먹게 되면 이게 포만감도 있고 상큼한 맛으로 이제 끝을 내주기 때문에 달달한 디저트를 훨씬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스무디를 먹고 변화를 제가 한 것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스무디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겪으신 변화들도 정말 많은데요. 일단 제가 겪은 변화는요, 예전에는 단맛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단맛을 좋아하고 제가 디저트류를 보면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채소의 맛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단맛이 더 이상 당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정말 서서히 변화해서 요즘은 저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넣으면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렇게 입맛도 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남편이 비염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재채기를 하면서 깨거든요. 그런데 이 스무디를 꾸준히 먹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제 더 이상 재채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비염,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를 전해주시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후기들과 경험들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습관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입맛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한순간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무디를 시작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다른 음식 다 안 먹고 막 이제부터 클린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습관으로 이 스무디를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 습관이 형성되는데 아무리 적어도 한 달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꼭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